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부터는 10분이 아닌 30분으로 천천히 지문 내용을 모두 보여드리면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지문을 완전히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단원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논증에 대해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토론이 주장과 근거가 등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 마치 논설문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에 명확한 논증이라고 되어 있고 시험 문제는 여기 보시면 1번 토론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 2번 내용 일치 유형의 문제. 토론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사회자의 역할이라든지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정책 논제를 찾으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학생 여러분들께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말고 토론의 특징. 자, 7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이제 여유 있으므로 정지하실 필요 없고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8번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는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역시나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눈으로 정확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반대 신문식 토론의 특징 그리고 아주 많이 출제가 된 10번. 지금 이 내용 다 읽고 넣으시면 제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사회자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문을 한번 보시면 문제 지문으로 보여드릴까요? 아닙니다. 분석 지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거. 오늘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라고 토론의 논제를 소개했죠. 이런 식으로 실제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역시나 문제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자, 9번, 10번 다 보셨으면 밑에 있는 11번 출제는 잘 되지 않았던 건데 토론에서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하는 이유, 그리고 12번 아주 중요합니다. 논제 종류에 해당이 되는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자, 이 두 가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자, 그 다음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토론 용어입니다. 논제, 정책 논제, 논증, 논지, 반대, 신문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다 읽어보셨으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풀어보시겠어요? 토론 중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문 없습니다. 바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킹스 자, 정답 확인하셨나요?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자, 먼저 1, 2, 3, 4번 중에서 4번을 설명해 드리면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토론 내용을 정리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 수록되어 있는 토론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발문 자체가 토론 중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4번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5번은 토론자는 중립적 입장입니다. 즉 미처 말하지 못한 주장에 대해 추가 발언으로 보충해 주는, 그러면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어느 한쪽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자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3번이 조금 문제가 어려운데 3번 토론 유형 중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초에서 30초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직파식 토론에 반대 신문을 추가한 형태의 토론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 신문식 토론은 직파식 토론이 아니라 전통적 토론 방식의 반대 신문을 추가한 형태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2번 찬성 측 반대 측 각각 2명이 한 팀이 되는데 서로의 논서가 아니고 논거겠죠. 자, 이러한 것을 여기 있는 직파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3번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는 형식을 바로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여기 있는 전통적 토론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적 토론 방식은 반대신문식 토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은 특정 문제에 대하여 각자 입장이 다른 전문가들이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토론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죠? 다 맞다라고 생각 들지 않나요? 내신 시험을 치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 맞아 보이는데 도대체 답이 어디에 있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아마도 이 문제도 그렇게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 저희가 이런 긴 영상으로 영상 제작 방식을 바꾸면서 문제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문제들은 실제 학교 기출문제를 편집한, 물론 학교 기출문제는 이러한 상세한 해설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세한 해설을 다 달아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 기출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답을 알려드리면 답은 4번입니다. 자, 답이라는 걸 알고 한번 4번 선지를 읽어보세요. 그러고도 왜 이 문장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시는 학생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답은 여기 있는 반론 때문입니다. 반대 신문을 할 때는 상대측 반론이 아니라 상대측 입론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지적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앞쪽은 출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앞쪽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쟁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쟁점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이러한 것은 바로 방금 보여드린 문제 유형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 특징을 잘 알고 계시면 어렵지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 밑에 자, 실제 볼게요. 사회자의 역할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가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며 토론의 순서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자의 역할 묻는 문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천천히 시간이 있으니 화면을 보시고 계시면 아마도 유튜브로 보실 가능성, 죄송합니다.
휴대전화로 보실 가능성이 큰데 천천히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주지 않는 부분도 천천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 1이 말을 했습니다. 투표 연령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였죠. 그리고 선거권에 대해서도 개념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므로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이유가 무엇이냐? 선거법에 따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원인과 결과, 인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그 일에, 선거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고,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좋은 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효과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또 있죠?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한다? 찬성을 한다. 이렇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어 나왔죠? 반대신문. 자, 반대 2가 이제 반대신문을 합니다. 찬성 측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단지 총 유권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라고 했으므로 상대방의 논리,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 측이 제시한 내용 두 번째 효과였죠. 그러한 효과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투표율이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발언 내용을 정정을 하였습니다. 속된 말로 발리는 분위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대 신문입니다.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시나 상대 측, 찬성 측이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였죠.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 18세로 낮추면 좀 말장난 같은데 17세나 16세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인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선거권이 제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 1이 자, 말을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행위 무능력자로 보는 이유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투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자, 이러한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찬성 측과 공통된 생각,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의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또 말을 합니다.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당연하죠.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3년에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도 만 17세나 16세의 인권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을 한 거죠. 반대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반대 신문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만일 법정 미성년의 시기가 조정된다면 투표 연령도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됐나요? 자, 그랬더니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 당연하죠. 자, 그 다음 밑에 이만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 2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론입니다. 이제 찬성 1의 입론은 끝났고 반대 2의 입론도 끝났고 이제 찬성 2의 입론입니다. 읽어보세요.
됐나요?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나열했다라는 점, 이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 반대 신문 읽어보시겠나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반대측 제2토론자가 입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입론 내용에서 찬성 이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또다시 투표 연령을 낮추면 지나치게 빠른 변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세부 주장을 여기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찬성 이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였죠. 됐나요? 그러면서 타이완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온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밑에 내용은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토론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늘상 보여드리던 정리되어 있는 내용, 아까 뒷부분은 보여드렸죠? 앞부분 제재계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2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3번 읽어보시고, (4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5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 있는 이제 문제 하나 더 유형 보여드릴게요. 내용 일치 형태.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토론의 내용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발언한 내용을 실제 여기 있는 이런 형태로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찬성 1은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를 근거로 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를 근거로 하였으면 주장의 신뢰성은 높아지겠죠. 그렇게 했는지를 무엇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지문 정독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길게 제작을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도 정독을 하는 이러한 효과도 아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됐나요? 자, 처음으로 긴 영상으로 인사드렸는데 학생 여러분들께 이 30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